안녕하세요. 도구 알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히스토그램 두 개를 겹쳐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에 사용할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rno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에서 확률 변수를 임의로 추출해주는 함수입니다. 남자의 키와 여자의 키를 생성을 할 건데요. 먼저 남자의 키 데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rnom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생성할 데이터의 수를 입력을 합니다. 500개를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정규분포의 평균 170, 표준 편차는 5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키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500명을 생성을 하고요. 평균 키는 160, 표준 편차는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500개가 생성이 됐고요. 여자 키도 500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계급값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생성을 해줄 건데요.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130부터 200까지 2단위로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30부터 2단위로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요. 히스토그램을 바로 플롯하진 않고요. 일단 히스토그램을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남자 히스토그램은 m_h_his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히스토그램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 자리에는 위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계급값에는 위에서 만든 xrange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플롯 옵션에다가 false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정보가 이 변수에 저장되긴 하지만 그래프가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키 데이터도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 그려질 그래프의 y축 범위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y값의 최대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값의 최대값은 이 히스토그램을 저장한 변수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를 실행을 해보면 이 count가 y값에 해당이 됩니다. 이 count에서 최대값이 y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unt는 $count라고 입력을 하면 접근할 수가 있고요. $count의 최대값이죠. 그리고 여자 키의 최대값도 이렇게 찾아주고요. 이 두 최대값의 최대값이 앞으로 그려질 그래프의 최대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y 최대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y_x라고 입력을 하면 최대값이 92죠. 이 92라는 것은 히스토그램에서의 y값이기 때문에 키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의 숫자, 92명이 최대라는 거죠. 네, 이제는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요.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플롯 함수에다가 위에서 저장한 히스토그램 변수를 입력하면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설정을 할 건데요. 히스토그램의 색깔을 adjustCol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설정을 할 겁니다. 파란색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투명도는 알파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넣습니다. 이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의 이름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축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나중에 축과 이름은 한 번에 입력을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Y축의 구간은 0부터 위에서 찾은 Y 최대값까지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다가 여자의 히스토그램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히스토그램이 저장된 변수를 플롯 함수 안에 입력을 하고요. 컬러는 adjustColor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입력을 하고, 알파 값은 마찬가지로 0.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현재 떠있는 그래프에 추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add 옵션을 true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추가가 되고요. 투명도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겹친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타이틀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제목, X축 이름, Y축 이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남자 키와 여자 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X 레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X축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Y 레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Y축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CEX main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전체 그래프 이름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일단 없애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다시 얘를 넣어주고 뭐가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 함수를 실행을 하면 X축 이름, Y축 이름, 전체 이름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옵션을 추가해주게 되면 전체 이름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겹치게 나오는 이유는 타이틀 함수가 중복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럴 때는 전체를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X축과 Y축도 없으니까 설정을 해줘야겠죠. 네, X축의 눈금에 입력될 값을 X-axis 틱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X축의 눈금에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Xrange라는 이 값을 넣어줄 거고요. Xrange가 이 계급 구간 값이었죠. 이 값을 그대로 X축의 눈금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눈금을 그래프에 그려야 되는데요. axi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는 방향이고요. 사이드 1은 아래를 의미합니다. 아래다가 axis를 입력할 거고 axis에 표시되는 눈금은 위에서 저장한 x-axis 틱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이렇게 x축이 표시가 되고요. 이번에는 y축 눈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y-axis 틱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y축 눈금은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y 최대값을 10 간격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xis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사이드는 2를 입력하겠습니다. 2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용될 눈금 값은 위에서 설정해준 y-axis 틱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y축도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례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어떤 색이 누구의 데이터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레전드 함수를 입력하고요. 위치는 top right, 오른쪽 위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례 값은 메일과 피메일이죠. 남자와 여자고 범례에 해당되는 색깔은 남자가 블루이고 여자가 레드입니다. 이렇게 범례를 입력을 해주면 오른쪽 위에 색깔이 뜨죠.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설정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때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설정을 해줍니다. 테두리를 설정할 때는 박스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네, 여기다가는 피규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회색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테두리가 생성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히스토그램 두 개를 겹쳐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3개 이상일 때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